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회사는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할까?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분석 사례는요. 매출 5천억 원 규모의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A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기술력 하나만 믿고 쑥쑥 성장해오던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규제의 폭풍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법적 취약점을 오히려 기업의 튼튼한 생존 전략으로 싹 탈바꿈시켰는데요. 그 치열하고도 흥미진진한 과정,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진짜 큰 변화는 엄청난 충격에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아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장담하십니까? A기업 CEO가 실제로 경영진에게 던진 뼈아픈 한마디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야말로 정신 번쩍 드는 모닝콜 두 방을 연달아 맞았거든요. 첫 번째는 경쟁사인 B사에서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A기업 본인들이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망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규제 리스크가 그야말로 발등에 불로 떨어진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A기업은 법무팀에 있던 윤준수 차장을 신설 컴플라이언스 팀의 초대 팀장으로 전격 임명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윤 팀장이 밀어붙인 컴플라이언스 4.0 체계 구축의 5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필요성 인식부터 거버넌스 설계, 리스크 진단, 전략 수립을 거쳐서 마지막 모니터링까지 이 거대한 여정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가장 먼저 1단계입니다. 필요성 인식, 즉 뼈저린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계죠. 윤 팀장이 현황을 싹 진단해보고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한테 무슨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법을 체계적으로 지킬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없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 B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단기간에 무려 15%나 폭락했습니다. 15%요? 윤 팀장은 경영진에게 이 무시무시한 숫자를 들이밀며 핵심을 찌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비용 낭비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살리는 필수 생명보험이다. 사전 예방을 안 하면 A기업도 언제든 저 15% 폭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겁니다. 과거의 방식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컴플라이언스 4.0의 차이는 진짜 극명합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기 바쁘고 뿔뿔이 흩어진 안전관리자들의 불쌍한 변호사 딱 한 명이 그 많은 걸 다 떠안는 아슬아슬한 구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미리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CEO가 직접 뒤를 밀어주고 체계적인 촘촘한 방어망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2단계, 규칙의 설정. 흔들리지 않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아무리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짜놔도 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윤 팀장은 가장 먼저 중대한 이슈가 생기면 CEO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할 수 있는 전용 라인부터 뚫어버립니다. 중간 관리자선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흐지부지 덮이는 걸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을 3단 구조로 아주 깔끔하게 정비했어요. 가장 꼭대기의 컴플라이언스 헌장부터 시작해서 정책, 그리고 세부 지침까지요. 특히 최상의 컴플라이언스 헌장은 CEO가 전 임직원에게 직접 발신했습니다. 윗선부터 이 규칙을 1순위로 지키겠다는 이른바 톤 앳 더 탑을 조직 전체에 콱 각인시킨 거죠. 자, 뼈대를 튼튼하게 세웠으니 3단계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숨겨진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는 리스크 진단 단계입니다. 국내외 공장 4곳에 120개 협력사 전체를 매핑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리스크 매트릭스인데요. 데이터를 딱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랑 하도급법 이 두 개 모두 발생 가능성이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바싹하게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 쪽은 공장 현업부서가 직접 주도하게 두고요. 반대로 부서의 실적이나 이익 때문에 법이랑 충돌하기 딱 좋은 하도급 문제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꽉 잡고 주도하도록 역할을 똑부러지게 나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잔여 리스크인데요. 쉽게 말해서 태생적으로 엄청 위험한 일이라도 우리 회사의 방어 시스템이 탄탄하면 남아있는 위험, 즉 잔여 리스크는 확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가를 받았던 당시 A기업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네, 진짜 처참했습니다.
대형할 방패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원래의 그 무시무시한 위험이 고스란히 100% 잔여 리스크로 남아서 회사의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가장 치열한 4단계입니다.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전략 수립 및 실행 단계죠. 막상 현장에 룰을 적용하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법을 지키려는 컴플라이언스 팀과 어떻게든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서 간의 충돌이죠. 화면에 구매팀 실무자가 던진 진짜 현실적인 고민 한번 보시죠. 구매팀의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는 결국 원가 절감이잖아요. 그런데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단가 후려치는 걸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 지표랑 법이 정면으로 쾅 충돌한 건데요. 여기서 윤 팀장은 그냥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선을 긋지 않았어요. 대신 원가를 제대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프로세스를 딱 만들어줍니다. 합법적인 선을 지키면서도 구매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타협점을 찾아준 거죠. 깐깐한 감시자가 아니라 일 잘하게 도와주는 조력자로 다가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거예요. 직원 700명이 넘는 조직을 고작 3명짜리 컴플라이언스 팀이 대체 어떻게 다 커버했을까요? 정답은 네, 바로 AI입니다. 이 작은 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의 힘을 제대로 빌린 거죠. AI가 수많은 규제를 알아서 척척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해주고요. 만약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손실액을 시뮬레이션에서 경영진을 설득하는 무기로 썼습니다. 또 사내 ERP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걸 귀신같이 자동으로 잡아내게 만들었죠. 똑똑한 기술 도입이 소수 정예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막루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낸 그 모니터링의 첫 번째 성적표인데요. 대금 지급 준수율이 91%로 확 뛰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나머지 9%는 여전히 60일을 넘겨서 법을 어기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누가 악의적으로 일부러 돈을 안 준 걸까요? 끝까지 추적해보니까 진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구매팀 직원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한 달에 딱 2번만 결제해주는 재경팀의 아주 꽉 막힌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악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범법자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자금 운영 규정을 아주 유연하게 고쳐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간, 분기별, 반기별로 끊임없이 현장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촘촘한 일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범인을 찾아서 혼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컴플라이언스 감시탑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윤준수 팀장이 남긴 이 말은 진짜 마음에 꾹 새겨두셔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한 번 하고 치우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살아 숨쉬는 경영활동이다. 망가진 프로세스를 찾아내서 고치고 기업 체질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것. 누군가를 탓하고 문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4.0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본 A기업의 치열한 생존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당장 저기 멀리서 유럽발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던가 새로운 AI 기본법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규제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단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무사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닥쳐올 이 거센 규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튼튼한 방어선, 과연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해설해드린 이 분석 사례가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는 데 좋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